인내심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좀 지루할 수도 있어. 또 현실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열려야 되는데 안 열려요. 또 아까 누구냐 조가연 아까 뭐 한다고 얘기해줬잖아. 어디 한다고 뭐라고 얘기했지? 진도 아직 해야 될 게 있어요. 시험을 보려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설명해 줄 부분이 좀 있어요. 자, 우리가 비열 좀 배웠습니다. 비열. 비열은 얼마나 그 열을 품을 수 있느냐의 능력이야. 열을 딱 품고 있어. 원래 열이 발생하면 물질의 온도 변화도 시켜야 되는데 그 온도 변화를 시키는 그 어떤 힘이 비열이 작은 놈들은 온도 변화 시키는 힘이 커요.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팍 일어나. 근데 비열이 크잖아.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나지. 그러니까 같은 태양빛을 받더라도 바닷물은 온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나잖아. 여름에. 그런데 그 모래사장은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냐? 크게 일어나잖아. 그래서 여름에 우리가 바닷물에서 놀지 모래밭에서 뒹구냐? 모래밭에서 뒹구면 살 익어요. 살 익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비열이 물은 크고 그다음에 모래는 작아요. 비열의 정의가 뭐냐면 1g, 물질 1g을 1도씨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래서 1도씨 변화시키는데 많은 에너지가 들어. 물은. 그런데 1도씨 변화시키는데 적은 에너지로도 우리가 1도씨 변화시킬 수 있다니까. 모래는. 그래서 비열이 작으면 온도 변화가 크게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러나 물은 비열이 큰 편이라고 그랬죠.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문제를 이런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물질의 온도 변화 근본식을 좀 알아주라고 했어요. 물질의 온도 변화는 뭐에 의해서 좌우되냐면 온도 변화 이니셜이야. 저건 델타 T가 시간의 변화량이 아니라 온도 변화. T는 뭐의 이니셜일까요? 뭐의 이니셜이야 T? 온도, 템퍼레이처. 그래서 온도 변화는 공급된 열량이 크면 어떨까요? 열량을 많이 공급해. 에너지를 많이 주면, 열 에너지를 많이 주면 그 물질의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될까요? 네, 커지겠죠. 커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지? 우리가 이제 비열. 얘네들의 곱에는 반비례한데 사실 요 두 개의 곱을 갖다가 열 용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열이 작으면 모래는 비열이 작다 그랬죠. 비열이 작으면 온도 변화 어떻게 된다고? 크게 일어날 수가 있어. 또 물의 양이 적으면 똑같은 에너지 원으로 온도 변화를 우리가 크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물의 양이 너무 많아. 그러면 같은 온도 변화시키는데 가열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물질의 비열과 요 질량의 곱에 반비례하고 공급된 열량에는 비례합니다. 이게 온도 변화와 관련된 식이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도 나타내요.
이거는 그 물질의 뭐라고 그랬지? C는 비열이라고 했어. 비열. 비열은 우리가 단위가 뭐죠? 단위가 비열의 단위는 일반적으로 줄 퍼 뭐지? 그람 도시알. 비열의 단위는 줄 퍼 그람 도시. 이걸 단위를 보면 정의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어떤 물질 1g을 1도시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거는. 그 다음에 곱하기. 요 M은 그 물질의 뭐죠? 질량. 질량입니다. 질량. 질량은 단위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단위는 g이겠지. 그죠? 그러면 이거 볼까요? 요 비열의 단위에다가 질량의 단위를 곱해. 그러면 물론 이거를 열용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곱하면 요 g은 없어지죠. 네? g은 없어지고 뭐만 남지? 줄 퍼 도시만 남아요. 줄 퍼 도시만. 그래서 이걸 해석을 좀 해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걸 해석해보면 어떤 물질 1도시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 1도시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결국은 비열 곱하기 질량, 다시 말해서 열용량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한 거를 우리가 열용량이라고 하고, 열용량은 기호로 히트 카파시티라고 해서 H로 나와. 이거는 그 물질의 비열. 이거는 그 물질의 뭐라고? 질량.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한 이 값, 요 값을 열량이 아니야. 가운데 용자가 붙어. 열용량이래. 열을 얼마나 품고 있느냐 이런 뜻이야. 열을 잘 품을 수 있어야지, 안고 있어야지 온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나지. 열을 딱 안고 있어. 그래서 기호로 쓰면 열용량 이렇게 쓰시고 Q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물질의 온도 변화는 공급된 열량을 많이 주면 온도 변화를 크게 할 수 있고, 열을 잘 품을 수 있으면, 그죠? 얘가 작아야지. 열용량이 작으면 열을 잘 못 품어, 잘 못 안고 있어.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확 일어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에 비례하고 이거에 반비례라고 하는 것이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거의 변형식을 적어놓고 관련된 문제 두 문제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변형식이라고 하면 저번에 근본식이고, 변형식이라고 하면 Q에 관해서 정리한 거야. Q에 관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쓸 수 있지? Q에 관해서 정리하면 H로 쓸 수 있지만 그냥 C 곱하기 M을 할게요. C 곱하기 M은 H고요. 그 다음에 델타 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물질이 이제 이걸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Q는 물질이 없거나 이런 열량이야. 없거나 이런 열량. 물질이 없거나 이런 열량은 그 물질의 비열에다가 질량.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열용량이라고 했죠. 열용량에다가 온도 변화를 곱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물의 비열은 상당히 큰 편인데, 물의 비열은 상당히 크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몸의 온도, 체온, 그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너희들의 몸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70%나 된다면
물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체온이 36.5도씨 정도로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크다고 그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어져요. 4줄 퍼 그람 도시라고 주어져요. 해석해보면 물 1g을 1도시 변화시키는데 무려 4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시 볼게요. 이 문제가 있다 합시다. 물 100g을 4도시 변화시키는데 4도시만큼 온도 변화가 4도시라는 거야. 4도시만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냐? 필요한 에너지 또는 열량, 필요한 에너지는 이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주어졌어요. 문 1번.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저 위에 있는 변형식을 가지고 풀면 돼. 자, 그러면 필요한 에너지는 Q라고 쓰시고 Qp라고 그냥 Qpil 그럼 CMT 물의 비율이 이제 주어지겠죠. 물의 비율이 얼마로 주어진다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어 4줄 퍼 그람 도시 이렇게 적어. 물의 질량은 몇 그램 주어졌어요? 100g. 100g. 자, 물의 온도 변화는 몇 도시만큼을 변화시킨다고? 4도시. 자, 그러면 여기 그람 없어지죠? 여기 도시 없어지죠. 그러면 줄만 남네요.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16에다 100은 1600인가요? 1600 줄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사실 비열이라고 하는 용어는 얘네들이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든 뭐 대학교 과정이든 자주 나와. 비열. 과학에서는 비열이라고 하는 용어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단위가 뭐고, 그리고 비열과 이제 질량을 곱한 걸 열용량 이렇게 보겠죠. 열용량의 단위는 뭐라 그랬지? 줄 퍼 도시. 그래. 1도시 변화시키는데 어떤 물질 1도시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다 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오케이. 여러분 2번 볼게요.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될 거예요. 이제 고온의 물과 저온의 물을 이제 섞어요. 그러면 고온은 나중에 온도가 좀 낮아지겠죠. 저온은 온도가 좀 높아지겠죠. 그랬을 때 이제 그 혼합 용액의 온도가 몇 도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는데, 에너지 보존 법칙이 뭐냐면 고온의 물이 잃은 열량과 저온의 물이 얻은 열량은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번째 문제 적기 전에 에너지 보존 법칙 한번 슬쩍 적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문제 적을게요. 자, 에너지 보존 법칙은 이거야. 물론 이제 그 어떤 에너지 손실이 없다, 열 손실이 없다,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그냥 고온과 저온이 부딪히기만 한다는 거죠. 열 손실이 없다는 조건하에서, 그러한 조건하에서 고온의 물이 잃은 열량, 왜냐하면 고온의 물과 저온의 물을 섞으면 고온은 그 열을
한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고온의 물이 이른 열량하고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열 손실이 없다면 이코르 저온의 물이 얘는 이제 없겠죠. 고온으로부터 물이 얻은 열량은 서로 같아야 됩니다. 열량은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걸 이용하면 돼요. 이것도 우리가 그 잃거나 어떤 물체가 없거나 이런 열량을 구하는 식을 이용해야 돼. 가수 이용 있죠. 잊혀진 계절 혹시 아나요? 10월의 마지막 밤. Q는 뭘 이용한다고? C, M, 델타 T로 이용해야 됩니다. 이걸 이용해. 고온의 물체가 이런 열량 하면 Q 로스트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이면 Q 게인 하는 거예요. 아래쪽.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 지금 이런 용기에 이런 용기가 있는데 여기 칸막이가 있어요. 칸막이를 합시다. 이 칸막인데 나중에 이제 섞으려면 칸막이 제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게 100도씨 물 몇 그램? 50g? 50g 있다 합시다. 50g. 처음에 100도씨 물 50g이 있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20도씨 물 150g 있었다 이거죠. 이렇게 있었는데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이제 칸막이를 제거하고 이제 섞었어요. 그랬더니 이걸 제거 후 혼합물 섞은 후 물의 온도가 X도시가 되었다. X도시라면 이 X의 값이 얼마냐라고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제거한 후에 물의 온도가 X도시로 되는데 그러면 이쪽은 이 X는 100보다는 어떨까요? 작겠죠? 그리고 이 X는 20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 식을 이용해서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고온의 물이 이른 열량 Q 이른 열량을 로스트 할게요. Q 로스트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저온의 물이 얻은 열량을 게인 할게요. 이 식을 이용해야지. 물의 비율은 뭐 고온이든 저온이든 똑같아요. 그러면 4줄 펴 뭐지? 그람 도시. 여기 질량이 몇 그람? 50g. 자, 여기 온도 변화가 중요하겠네. 도시. 자, 요 x 값은 100도씨보다는 적죠. 온도 변화는 어떻게 해야 되지? x에서 100을 빼야 되냐? 100에서 x를 빼야 돼. 100에서 x를 빼야 돼. 그래야만이 양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 x의 값은 20도씨보다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 x에서 20을 빼야 돼. 온도 변화. 여기 4 똑같이 4줄 퍼 뭐가 되지? 그람 도시가 되고 곱하기 100 50g 곱하기 온도 변화가 중요해. 여기서는 이 x는 20도씨보다는 이제 높아졌을 거라고. 그러면 x 마이너스 얼마? 20. 온도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값이 서로 같다라고 풀어주셔야지. 그럼 이걸 이퀄 놓고 풀면 이 친구는 그냥 약분되죠. 1로 약분되고 50으로 나누면 또 요거는 1로 되고 요거는 몇이 될까요? 3이 되겠네. 3이 되고 그러면
x-20 이걸 풀어야 되겠지. 그죠? 자, 풀면 요거 이렇게 보면 3x고요. 요거 마이너스에 넘어가면 4x가 되겠네. 4x. 요거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0인데 넘어가서 100하고 더하니까 160이네요. x는 몇 도지? 40도지. 이렇게 해서 풀 수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그리고 물질의 온도 변화와 관련된 근본식 있잖아요. 그 근본식을 변형을 해서 물질이 없거나 이런 열량을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잘 나와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뭘 우리가 안 풀었습니까? 안 푼 거 있나요? 자, 그러면 이제 개념 완성 문제 풀기. 개념 완성 문제 좀 볼래요?